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브 에커라는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이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굉장히 집안 환경이 어려웠는데 백만장자가 꿈이었어요. 우리가 시작은 꿈을 꾸는 데 있어요. 꿈을 꾸는데 백만장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에 무일푼에서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어서 세계인의 부의 멘토가 된 사람이에요. 13살 때부터 신문 배달했죠. 아이스크림 장사도 했죠. 그래서 12개가 넘는 아주 많은 일을 했대요. 이 사람이 쓴 이 책이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이 돈에 대한 무의식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차근차근 살펴보니까 무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에요. 우리가 초기에 경험한 그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법칙으로, 원칙으로 이렇게 만들어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가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가게 되면은 제가 이 도서를 선정했던 이유가 부자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행동을 우리가 따라하면 돼요. 모방을 하면 돼요. 그리고 무의식을 탐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들, 의식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의식은요, 탐색을 하게 되면 10년, 20년이 걸리는 거죠. 그죠? 프로이드가 우리의 내면을 탐색했던 거, 그 작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무의식을 탐색한다고 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식을 탐색하고 있고 우리는 그 경제 청사진을 성공으로 세팅해두게 되면은 그때부터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가능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원칙을 알고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부는요,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데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도 있죠. 김승호 사장님의 생각의 비밀. 이분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도 이번에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 마인드를 갖고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돈에는요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면 돈을 도구로 돈을 어떤 도구나 틀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외부적인 원칙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마인드 그러니까 내면을 다룰 수 있는 그 원칙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외부적인 원칙은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배우잖아요. 마케팅을 배우잖아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죠. 아니면 나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법들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배우고 있고 주식 투자도 배우고 있고 이런 투자 전략들 이런 것들이 돈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외부적인 도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부적인 원칙은 부마인드를 세팅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선배님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지. 네, 대답이 스스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경제 청사진을 갖고 있어요. 선배님들, 내가 얼마의 돈을 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내가 얼마의 돈을 벌어들일 것인지, 얼마의 돈을 목표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자동 온도 조절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경제 규모, 내 경제 규모를 어디에 맞춰두는가. 그러니까 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있죠. 이 사람은 수천억의 경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나서 2년 만에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경제 규모, 그러니까 자동 온도 조절기는 얼마에 맞춰져 있는가? 수십억에 맞춰져 있는가? 수백억에 맞춰져 있는가? 수천억에 맞춰져 있는가? 몇 천만 원에 맞춰져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6천억에 맞춰놨어요. 6천억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자했던 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아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의 경제 청사진을 일단 좀 정확하게 마련을 하셔서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 청사진에는요, 내부적인, 그러니까 내면의 원인과 결과, 외부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력이라는 게 있죠. 잠재력. 내가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면의 잠재력을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는 계속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 감정이 무엇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지? 이런 생각들 계속 자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게 자각이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이것을 자각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면을 의식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외부에 어떠한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는요, 그 결과를 규모, 경제 규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진 그 프로그래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한 과거의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키우셨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내 주변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과거의 경험을 만드는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 공무원이 최고야. 안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야. 공부는 잘해야 돼.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내면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저희 엄마는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돼. 너무 많은 것은 독이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앞에서 돈 얘기를 지금도 못 꺼내요. 우리 엄마가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돈 얘기를 꺼내는 거. 돈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대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한참 후에 제가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아빠 퇴직금은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궁금했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그런 목돈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사실은 좀 배우고 싶었어요. 나는 그런 거를 모르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쓸 때 썼지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다 쓸만한데 썼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엄마한테는 돈 얘기를 못 꺼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런 과거에 만들어진 그 부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어떤 것인지 선배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바로 떠올리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아닌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 생각, 내가 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 기분은 어떻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이 책을 보시고 아니면 제 얘기를 들으시고 무척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처음에 제가 부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무척 불편했었거든요. 무척 불편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감정들은요, 내 행동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이 아주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모델링, 모방하고자 하고 그러면서 내가 투자를 하거나 돈 관리를 하는 그런 결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도 쭉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세팅할 때 가장 시작이 뭐냐? 인식, 자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처럼 살고 싶지?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각을 하는 것과 자기 이해를 하는 것, 이 내용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무엇을 원하지? 그래서 욕구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만장자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눴는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1년에 12억씩 벌어들일 수 있다고. 그거 보면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나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그걸로 부를 창출해낼 수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그 모습을 정확히 그려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우리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제가 이따가 선배님들한테 드릴 선물로 선언 17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블로그에다가 올려놨는데 필요하시면 그거를 뽑아다가 선서를 하는 거예요. 선언.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세팅하기 위한 선언을 하시면 정말 우리는 부의 마인드 장착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시작을 할게요. 뭘 시작을 하냐면 부자가 되는 원칙이에요. 1번서부터 17가지, 17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예요.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드는 거죠.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부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제 주변에도 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늘 던져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 잘 받아먹기도 했어요. 운 좋게.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자들은요 비난하지 않아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 다시 나왔잖아요. 규제에 관한 거. 이 사람들은요 부동산에 관한 그 정부의 규제를 탓하지 않아요. 제가 통화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 부를 많이 가진 분과 통화를 했는데 다시 대책을 세우시고요.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고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탓하지 않고 경제 탓하지 않고 정부 탓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동업자 탓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점이 비난하지 않는다. 요거죠. 요 성격, 요 마음, 그다음에 요 행동. 그다음에요. 상황을 합리화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급적이면은 좀 관계를 좀 이렇게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무척 중요해요. 돈은 아주 중요하고 돈이 많아야 우리의 삶에서 나눌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지고 가치로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화 안 하시는 분들과 관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불평하지 않아요. 건강은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부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요, 이 삶에서 최악의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않는 것과 건강하지 않는 것, 부자가 되는 것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부자들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노력을 하죠.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 에너지를 내뿜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 부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희망차져요.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시게 되면은 나도 그 긍정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전염성은 너무너무 크죠. 근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네, 이제 거리를 좀 이렇게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결론은 그거예요.
내 힘을 되찾는 거. 지금까지 내 힘은요, 내가 되찾지 못하고 누군가에 이끌려 왔던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경제적인 수준이에요. 경제적인 수준을 내가 되찾기 위해서는요, 나의 영적인 부분, 나의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고요. 부자는요, 부를 목표로 하는데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꿈꿔요.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메뉴 가격을 살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별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되면 적어도 달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의 부에 대한 욕구를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는 부를 생각하는 나의 욕구를 많이 감춰야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엄청난 부동산을 갖고 싶어. 이런 나의 부에 대한 욕구, 욕망조차도 내가 억압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돈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돈 얘기를 할 데가 없었어요. 정말 제 돈 이야기, 제 가계부 이야기, 제 부동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꺼내야 될지를 몰랐어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물어오면은 다 열어서 보여드리겠는데 그런 분도 많지 않았어요. 부를 꿈꾸고 헌신을 하면 부자가 되죠. 우리 부를 얼마나 꿈꾸시나요? 나의 롤모델이 얼마만큼의 부자이신가요? 내가 얼마나 부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가요, 선배님들? 저는요, 가계부 엄청은 아니, 가계부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부 마인드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책 리뷰로 블로그에다가 올리잖아요. 많이들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것도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부하는 거 이런 것들 소소하지만 다 부자가 되는 이제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엄청난 커다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한 메시지로 우주에 보내게 되면요. 우주는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들, 보물지도, 해빙, 그 다음에 요런 책들, 해빙, 요 책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물지도, 제가 찾아놨는데 보물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 소원쓰기, 요 책, 소원쓰기, 요 책도 굉장히 쉬운데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고요. 이것을 나에게 주문을 거시는 거예요. 나는 6천억 부자야.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어. 이런 우주의 커다란 힘을 이용을 해서 내 마인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크릿이라는 책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시크릿이라는 책, 거기에서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바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나? 너는 꿈이 뭐야? 너는 뭐 하면서 살고 싶어? 넌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신가요, 선배님들? 끄덕끄덕 도리도리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독서 모임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계나 능력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면은 우주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셋째를 무척 원했을 때 정말 새벽마다 기도를 올렸어요. 108배를 하면서 기도도 올리고 제가 나가는 법당에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너무 나이가 많기도 하고 이제 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원치는 않았는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절함이 이 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정말 효과 있어요.
이거 정말 효과 있어요. 세 가지 소원을요, 100일 동안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세 가지를 선정하는 게 무척 어려워요. 저는 세 가지를 한 3주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는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한 번 바뀌고 나서 이 세 가지가 뚜렷하게 정해지니까 100일이 지났을 때는 다 이룰 수 있게 됐어요. 100일 이전에 이뤘기 때문에 소원을 바꿔서 적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이룬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꼭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부를 꿈꾸고 헌신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생각이에요. 선배님들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강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는 이미 백만장자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생각.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그것에 집중할 수 있죠. 집중할 수 있고 전문 기술을 얻기 위해서 100% 헌신의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확언하시면 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6천억 부자이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 긍정문을 아침마다 외쳐요. 내가 꿈꾸는 거 20가지를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붙여놓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침에 그거를 쭉 읽어요. 그러면 정말 힘이 솟아오른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긍정문을 각자의 방에서 따라서 읽어요. 그래서 긍정 기운을 이 말을 통해서 얻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행동하는 거. 행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말한다고 했을 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할 때는요.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포기하지 않은 태도가 필요하죠. 하루 16시간씩 매일 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희생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는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헌신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아마 선배님들 저보다 훨씬 더 경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훨씬 지혜로우시잖아요.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소름 쫙쫙 돋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부 에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생각하고 크게 성취하라. 이 얘기가 있어요. 선배님들의 꿈의 크기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선배님들의 꿈의 크기는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숫자를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시장에서 매겨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영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능력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 능력들을 나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나의 지혜로움과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나는 정말 시장에서 더 큰 가치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무척 강조해 드렸잖아요. 백만장자 메신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다고.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다고. 이제는 백만장자 메신저들의 세상이 왔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배님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도움을 주고 싶은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진정한 부자는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주고 있잖아요. 김세혜 작가 아시나요? 김세혜 작가. 예, 알고 계시죠?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한 달에 4천 이상 벌어들이는 여자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런 책 소개하는 걸로. 이 책도 소개했더라고요. 이런 걸로 내 삶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도 굉장히 가치롭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받는 그 보상, 내가 매달 아니면 연간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 기록하시죠. 그것이 바로 시장이 선배님들한테 부여하는 그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사명을 완수했을까? 지금 이제 뭐 저는 40대고 30대 선배님도 계시고 50대 선배님도 계시는데요. 내 사명을 완수하신 선배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직 아무도 안 계시죠? 맞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요. 내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명을 완수하는 그 중에 있다.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선배님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마음의 건강함을 얻는 거,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쓸 거고, 이렇게 강연을 할 거고, 상담을 할 거고, 심리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도록 돕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은 선배님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는 몇 명을 돕고 싶은가? 몇 명의 가족을 돕고 싶은가? 이거 숫자니까 우리 바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몇 명을 돕고 싶은가?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저의 고객이에요. 네, 그래서 언제 학교에서 걸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빛나야 해요. 우리 너무 보석 같은 잠재력이 충만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맺고 성장해 나가는 데는요, 이유가 있잖아요.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장을 도와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혼자서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선배님들은요, 얼른 그곳에서 나오세요. 블로그에다가 나의 이야기를 올리시라고요. 제가 좀 보고 돕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숨은 곳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고요. 제가 부마인드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저 이런 책들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 자기계발서 너무 좋아해요 라는 말을 못하면서 살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계발서만 읽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수준 낮아 보였거든요. 입문도 읽어야 되고 고전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3년은 문학과 고전에만 빠져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읽고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자기계발서를 시작을 했을 때 숨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행동은 되게 빨라요. 행동은 빨라서 그 행동이 빠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자기계발서 읽고 그래도 한두 가지씩 실천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를 좀 함께 나누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재능이 없는 척 묻어두지 마시고요. 드러내서 나누시라고요. 인생이라는 게임이요. 엄청나게 클 수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무대가 인천 송도가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 공항 가깝잖아요. 제 꿈은요. 정말 공항 늘 드나들면서 해외 가는 게 제 세계 일주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도요. 인생이라는 게임을 크게 버리셔야 해요. 지금 여기에 묻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별로 듣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나이라는 이유로. 뭐 난 하고 싶지 않다는 그 이유로 이제 그 씨앗을요 싹둑 잘라버리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일단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크게 생각하고 크게 성취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줘서 나를 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생각, 작은 행동으로 그냥 하루하루 이어지는 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큰
생각과 그 행동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 둘 다를 가져갈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은요, 둘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시길 바래요. 큰 생각과 큰 행동을 하시고요. 성공과 의미 있는 삶 둘 다 가져가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행동하는 것이 낫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애니어그램 전문 강사잖아요. 애니어그램을 하게 되면은 성향들이 보여요. 행동이 빠른 사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사람과 생각만 하느라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의 미래 사회를 살아갈 텐데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네, 내가 아무리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감정이 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행동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계속 탐색을 하시고 기록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위험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위험에 뛰어들 수 있을 경지에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조사하죠, 부지런하죠, 확실한 정보를 갖고 뛰어들죠,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네, 요거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버 에커가 한 이야기인데요. 제 삶의 모토예요. 행동하는 것이 나은데요. 준비, 조준, 발사가 아니에요. 준비하고 발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최선의 준비를 하시고 행동을 해요. 행동한 다음에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7시부터 9시까지 저자 특강이 있는데 그때도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블로그에다가 그냥 막 올렸어요. 아마 선배님들, 여러 선배님들 보셨을 텐데요. 주저리 막 올리고 나서 보니까 막 오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그걸 다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최선의 준비를 해서 먼저 행동을 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수정해서 조금씩 완벽함을 향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부자를요, 부를 긍정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부자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우리 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마냥 부자를 긍정하시나요? 끄덕끄덕 아니면 도리도리 해주세요. 부자를 긍정하시나요? 다시 여쭤볼게요. 부자를 긍정하시나요? 예, 이제는 제가 질문을 던지면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부자를 긍정하시나요? 끄덕끄덕 하셔요. 행동 수정이에요. 다시, 부자를 긍정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부자를 긍정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소확행, 욜로라는 말 많이 쓰죠. 부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고객이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부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휘말리게 되면요, 부를 얻는 게 아니라 가난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이 책에 쭉 나와 있어요. 부자들은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제가 주변에서 봐도 엄청 긍정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워요. 엄청 부지런해요. 정말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고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해요. 그러면서도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대인관계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대화가 너무 쉬워요. 편안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똑똑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 부자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방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그 에너지를 전념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면의 청사진을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 그들이 하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조해서 가졌는데 내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딱
마인드 세팅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정말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요. 선배님들의 가치를 알리라는 거예요. 선배님들의 가치를 알리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는 겸손함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정말 쓰레기 같은 그 뭐라고 하죠? 프레임. 여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는 그 정말 쓰레기 같은 그 프레임,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른 깨고 나오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에 대한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해요. 나를 홍보하셔야 돼요. 홍보를 싫어한다는 것은요, 장애물이거든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정말로 가치로운 존재인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가치로운 사람임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나를 홍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 작업이 상담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고 뭐 책도 읽었고 훈련도 받았고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지금 왔는데 정말 내가 괜찮은 가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유일한 최고의 존재이잖아요. 그것을 나 스스로 가슴 깊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가? 내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신뢰하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그것들이 상대방한테 유익한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그 말이 내가 정말 하는 그 한마디 야, 내 나이가 이런데 내가 뭘 하겠니? 이 말이 타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사실 엄청나거든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친구한테 미치는 영향, 그런 조건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강해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제 규모가 요만큼이었을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컸는데요. 제가 청사진으로 그린 그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보다도 커지게 되면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되고 이미 부자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선배님들 제가 이거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나는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하잖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인가를 주려고 했을 때 아유 뭘 이런 걸 다 괜찮아요.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좀 더 주세요.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그 무의식 중에 있는 그 말들 또는 내가 지어낸 그 말에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만드시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과거의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살던 나의 이야기를요, 새로운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꼭 바꾸셔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래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손님들이 오셔서 우리한테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막 이렇게 막잖아요. 야, 받지 마. 뭘 이런 걸 다 주시냐고.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그래요.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그래요. 부자들은요, 기꺼이 받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큰 돈을 용돈으로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부자들의 행동인 거예요. 나는 돈이 붙는 자석이 될 수 있어요. 긍정 에너지를 만끽하고요.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요. 감사하게 받으시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일기 쓰시나요? 감사일기. 네. 네. 그 다음에 해빙 일기 쓰시나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일기. 그러면 선배님들은 이미 부자이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자인 거죠.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정말 이 얘기하면 너무 가슴 아픈데 계속 시간과 돈을 교환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8시 20분까지 출근을 했고요. 5시 되면 퇴근을 했죠.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데요. 이거는 노예의 삶이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이에요. 음, 부자들은요, 이렇게 안 해요.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고요. 시간당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위험이 크면은 보상도 크기 때문에 시간이 아니라 가치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적으로 보상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수수료를 받아라. 차라리 내가 시간당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하고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은 기회와 너무 많은 가능성,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의 마인드인데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행복도 커야 해요. 우리는 그래야 이 한 세상 정말 마음껏 누리면서 살다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돈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인 없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돈들을 어떻게 끌어당기고 관리하는지 제가 가계부 나중에 기회 되면 특강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요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선배님들의 순자산이 얼마인지 잔돈까지 알고 계시나요? 10원, 100원 이런 단위까지 알고 계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좀 해주세요. 네, 그거 하는 방법도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순자산에 대한 10원 단위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순자산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하시고 그 순자산을 늘리는데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근로소득, 비활동소득인 근로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직업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외에 비활동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부자의 길로 안내해요. 그러면 활동소득은 필요하긴 하죠. 필요한데 이 활동소득을 비활동소득으로 만드는 그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저축해야죠. 저축해야 되고 저축하고 나서 투자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소화. 부자들이 많은 물건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는 게 그들의 핵심이라고 해요. 장난감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간편하게, 간소하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알고 있어요. 소득만으로는 원하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이 활동소득을요, 비활동소득으로 바꾸는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순자산을 잔돈까지 알아주는 연습을 해라. 네. 당신의 경제적인 삶을 영원히 바꿔줄 것이고 저의 책으로 승부의 가계부 기회 되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하시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적은 돈부터 관리하고 투자하는 습관. 제가 어려서 뭐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쓸 게 뭐 있어? 가계부에 쓸 게 뭐 있어? 관리할 게 뭐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관리할 게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돈 관리를 못해서 안 쓰는 거였어요. 똑똑함의 차이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그 습관의 차이가 부자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적은 돈이라도요. 돈을 지배해야 해요. 돈을 지배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좀 수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자들은요. 똑똑하게 일해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활동소득을요. 비활동소득으로 계속 전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너지를요. 다른 에너지로 계속 바꿔나가는 그 훈련. 이게 어려서부터 필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우린 아이들한테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직업 구해서 많은 급여를 받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비활동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요, 경제적인 자유의 상태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월세 이런 것들이 내 지출보다 많게 되면 난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비활동 소득의 증가인 거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이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불로소득, 일 안 하고 소득 얻는 것이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몸 쓰면서 일해야지. 사람이 뭐 노동해야지. 몸을 써야지. 이런 이야기. 이거 정말 잘못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활동 소득이 아닌 활동소득, 근로소득만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자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의 즐거움, 내일의 자유. 두 가지 다 어디에서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지금 행복한 거, 소확행, 욜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자는 적게 쓰는데 빈자는 많이 써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제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 너무 수두룩한데요. 소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좋은 옷을 사는 거, 뭐 좋은 신발을 사는 거, 명품을 사는 거, 뭐 걸핏하면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인드 세트인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부동산 사라고 돼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요 사고 나서 기다리는 거라고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브에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은요 사고 나서 기다리래요. 지금 이렇게 우리 유동성이 많은 지금 이 시기에도요 고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고 나서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상황 봐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동하라, 행동하라. 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갖추도록 행동하라. 네, 그리고 힘 있는 생각을 하라. 예, 이거예요. 마지막 원칙인데요.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최고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나와 있어요. 새로운 방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 사회를 경험했죠. 미래 사회. 우리가 미래 사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하긴 하지만 그 새로운 방식을 알아낼 수 있다는 그 기회 때문에 저는 되게 신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잖아요. 죽은 존재는 변화라는 게 없는데 우리는 생명이 있다 보니까 생명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고 변화해 갔으면 좋겠어요. 선배님들과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가난한 자들은요. 교육비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거 남들 다 아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배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야 그거 배울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비싼 돈을 기꺼이 주고 배워요. 무료 특강 안 들어요. 무료 특강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내 가치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배우고 그중에서 하나만 얻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머니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머니게임을 우리가 철저히 배우고 부마인드를 세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계속 배워라.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워서 장착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지, 나의 이상향이 어디인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깊게 하시길 바래요. 네, 이거 계속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것.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선배님들. 수백만 장, 우리 100만 장자 적잖아요. 12억밖에 안 돼요. 수백만 장자, 수천만 장자, 수억만 장자 되고 싶으신가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해주세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억만장자 되고 싶으신가요? 네, 맞아요. 우리는 그 수많은 부를 창조하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하는 거. 정말 그 습관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부마인드를 세팅하고 실행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봤던 이 시크릿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